현장 중심에 여러분들 우리 제이어스 총괄 오늘 행사를 축하해주러 그리고 또 힘을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인카 금융 서비스 심두섭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빨리 점심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매년 이제 우리 회사가 슬로건을 정하는데요. 올해 슬로건은 비욘드 인슈어런스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보험을 넘어서, 보험을 넘어서 뭐가 있죠? 그렇죠. 금융의 이러한 패러다임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금융의 큰 채널을 보면 은행, 증권, 보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보험에 관련된 이런 영업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는데 보험을 넘어서 이제 종합 금융의 그러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원년이다. 이런 의미에서 슬로건을 비욘드 인슈어런스로 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이제 26년 됐거든요. 벌써 제가 40에 창업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늙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어요. 그래서 25년간은 보험 쪽에서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해서 지금까지 시스템을 만들어 온 거고, 올해는 이제 비욘드 인슈어런스를 하는 그런 원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을 다져서 올해는 이제 종합금융의 이러한 영역으로 진출하는 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매년 설정하는데 올해 목표는 장기 신계약 기준으로 1,000억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별거 아니다 이거죠. 물론 별거 아닙니다. 여기 우리 제이어스 총괄의 우리 영업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 신계약 1,000억을 하면 매출은 1조 2천억인데 1조 2천억의 매출은 커미션 베이스 매출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수수료를 우리가 받는 거죠. 작년에 저희가 한 1조 가까이 매출을 달성했기 때문에 20% 신장은 큰 어려움이 없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리크루팅 목표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쉽게 10,000명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가 중요한 게 유지율 지표인데 7회차 유지율은 100%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손생보. 13회차 유지율은 적어도 95% 이상은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일을 하실 때에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회차별 유지율로 우리가 판정을 받고 내부 통제 기준도 그렇고 보험회사하고의 딜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유지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유지율의 지표는 지켜주셔야 될 것으로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판은 저희가 없습니다. 거의 뭐 제로로 수렴되거든요.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0.001% 이렇게 목표는 설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3년간 장기 신계약의 그래프인데 이거 보시면은 맨 밑에가 이제 23, 24, 25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죠. 한 30%씩 신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 보면 20년도에 235억에서 작년에 저희가 742억을 달성했고요. 올해 목표는 이제 1,000억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내년에 목표는 1,300억, 그 다음에 목표는 1,600억.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IR 할 때도 회사의 목표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F의 영업가족분들 등록 제적 현황인데 23년 1월에 이제 저희가 12,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와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652명이었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21년부터 등록 인원을 보면 저희가 작년에 이제 7,400명을 했고요. 말수가 3,600명. 그래서 순증은 사실 3,8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적이 26,600명이었는데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올해 6월 말까지 제적의 목표가 저희가 25,000명입니다. 25,000명을 하려면 증가함이 이제 26,600명에서 25,000명 하려면 4,300명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6월 달까지 등록을 적어도 한 7,300명 정도 해야 됩니다. 7,3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가 말소되고 전응률자를 정리하면 증감이 한 4,300명 정도 되죠. 그러면 25,000명 재적을 가지고 갈 거고, 지금 제이어스 총괄은 한 1,300명 정도 되죠. 네, 그래서 제이어스 총괄은 6월 말까지 적어도 2,000명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3,000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한 리크루팅을 누가 하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뭐 지점장, 본부장, 단장님들이 이러한 목표에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우리 2만 1,000명이 넘었는데 1월 말 기준으로 2만 1,000명의 우리 영어가족분들이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이런 부탁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월 현재는 2만 1,054명입니다. 보시면 IPO하고 나서 1,000명씩 늘어나는 기간이 점점 단축되죠. 처음에는 7개월 만에 1,000명, 4개월 만에 1,000명, 7개월, 4개월, 5개월, 4개월, 3개월, 2개월, 지금부터는 이제 매달 1,000명씩 순증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1,000명씩 늘어나면 6개월이 6,000명이 늘어나는 거죠, 순증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만 1,000명이니까 실제적으로는 6월 말까지 가면 한 2만 6,000명, 그래서 보수적으로 2만 5,000명 정도는 하겠다.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이어스 총괄은 6월 말까지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00명. 네, 2,000명입니다. 올해 말까지 몇 명? 3,000명. 3,000. 여기 몇 분만 대답하시는데? 여기만 제이어스 총괄이고 저기는 인카 하이비전 총괄 소속이에요. 현대 하이비전 총괄 소속이에요. 올해 말까지 제이어스는 3,000명, 6월 말까지 몇 명이요? 몇 명? 2,000명. 네, 2,000명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25,000명을 가야 되냐, 그러면 왜 자꾸 25,000명 얘기하고 2,000명 얘기하고 3,000명 얘기하고 제이어스 목표 10,000명 얘기하냐. 곧 숫자가 곱하기 하면 매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포인트가 안 되네. 되네. 여기 맨 위에가 이제 하나금융서비스고, 이게 GA코리아, 이게 우리 회사예요. 12월 달 실적을 보면 뭐 여기는 우리 회사가 한 93억, 신계약 말하는 겁니다. 장기 신계약 93억, GA코리아가 한 100억, 하나금융서비스가 한 180억 정도 해요. 자, 그러면 하나금융서비스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생명에서 아웃소싱한 GA입니다. GA. 그런데 여기에 180억 중에 손보는 10억이에요. 나머지 170억이 생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성비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93억 했으면 여기서 한 43억 정도가 손보, 그 다음에 50억 정도가 생보.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종목 손생보의 밸런스는 5대5 정도 가고 있는데, 여기 너무 편중돼 있죠. 손보가 10억이고 생보가 뭐 100 몇십억 정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여전히 하나생명 상품만 파는 거예요. 손보는 포트폴리오가 안 돼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 인원이 하나생명에 아웃소싱된 하나금융서비스가 26,000명입니다. 여기는 그 위에 있는 자회사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피플라이프라든가 하나라이프랩 뭐 이 정도고, 그 밑에 이제 저희가 지금 2만 600명, 2만 1,000명을 이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창피하게 하나금융서비스보다 우리가 조직이 적다, 매출이 적다, 이건 좀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정말 존심이 상해. 그래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내가 우리 임원들, 부사장, 전무, 상무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 잘하지. 잘해보자고 제발 좀 이렇게 창피하게 하지 말고. 이게 뭐냐고 창피하게. 한 회사 만들어서 26년 됐는데 지금 하나 금융서비스보다도 못하고 이러면 이게 좀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6,000명은 가자. 어쨌든 6월 말 기준으로 25,000명 가면 25,000명하고 한 1,000명 정도, 26,000명, 1,000명 차이 나죠. 올해 말에 우리는 3만 명입니다. 회사는. 그래서 제가 말에 3만 명 하면 혹할까봐 일단은 25,000명까지 얘기를 했죠. 6월달. 일단 25,000명을 넘어야 뭐 3만 명을 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렇게 740억을 했죠. 그 다음에 제이어스가 37억, 그러니까 월 한 평균 3억 한 1,000 정도, 3억 한 2천 정도, 이 정도의 매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회사가 엄청 성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거의 한 뭐 2배 정도의 성장을 지금 25년도에 한 거예요. 24년도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우리 회사의 그 어떤 패턴, 본 이런 조직이라고 하면 저는 진짜 망설임 없이 제이어스 총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감사드리고, 그래서 회사의 전체 실적에는 한 5.1%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재적 인원을 봐도 그렇죠. 한 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인원이 1,200명. 그런데 그 24년도에 660명이었으니까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죠. 회사하고 제이어스 총괄하고 같이. 그러니까 제이어스 총괄이 성장하면 회사가 성장하고 또 회사가 성장함으로 제이어스 총괄도 같이 성장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등록 인원도 보시면 24년에 412명에서 작년에 769명 등록하신 거죠. 저희는 이제 7,400명 회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10,000명을 회사가 한다라는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힘든 숫자가 아니죠. 작년에 7,400명을 했기 때문에 10,000명 하는 건 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유지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지율입니다. 그래서 유지율을 지금은까지는 통산으로 했는데 지금 바뀐 제도는 다 회차별 유지율로 여러분들의 소득에 가감을 합니다. 또 그 조직 단위도 회차별 유지율로 가감을 합니다. 이 유지율은 다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표로 삼는 게 7, 13, 18, 25회차까지 보고 있는데 4년 분급되고 7년 분급되면 84회차까지 85회차까지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4년간 유지가 돼야 되고 또 7년간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제이어스가 다 좋은데 회차 평균 유지율이 지금 회사에 다 7회차도 한참 이거 막 구덩이에 가 있습니다. 저 밑에 93이고 13회차도 밑에 내려가 있고 18회차는 이제 조금 올라와서 따라와 주고 있고 25회차도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생고는 손보를 보면 7회차, 13회차는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회사의 회차별 유지율하고 18회차도 그렇고 25회차는 상위에 있고 그래서 이 18회차 언더에 있는 계약들을 지금부터 다 유지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사는 가상계좌는 다 막을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게 가상계좌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계약이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계약을 성립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런 계약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한 4천억 정도, 월 4천억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오는데 한 달에 그러면 연간 베이스로 한 5조 정도 들어오죠. 5조 정도의 1%면 얼마입니까? 5조의 1%면 얼마예요? 10%면 얼마예요? 5천억. 1%면 500억입니다. 500억. 이해되시죠? 만약에 1%를 못 받으면 500억을 못 받는 거예요. 0.1%를 못 받으면 50억을 못 받는 겁니다. 매달 50억의 수입이 발생이 안 되면 50억 곱하기 1년 12하면 얼마예요? 600억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걸 그냥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 가장 크고 가장 규모가 볼륨이 가장 크기 때문에
1%, 0.5%만 줄어도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손실을 본다라는 건 우리 각자가 가져갈 몫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는. 그래서 우리 각자 유지율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완전한 계약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주가가 요즘 뭐 좀 시장이 이제 워낙 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스테이돼 있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저희 회사 주가도 막 올라갔다가 어젠가 좀 많이 한 5%인가 6%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저희가 작년에 1조거든요. 1조고 단기 순이익은 아직 저희가 배당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아무튼 24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져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2만 원 가는 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시고 만약에 2만 원이 안 가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제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가슴 아파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가슴 아픈 저한테 막 전화하셔가지고 사장님 왜 2만 원 안 갔습니까? 우리 직원이 그래, 여직원 2000년생이 저한테 지나가다가 사장님 막 맞아, 자기 그 스타벅스 커피 막 쭉쭉 빨면서 사장님 왜 주가가 안 올라가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여기 2000년생은 그러셔도 돼요. 근데 그보다 연식이 되신 분들은 전화하시지 마시고 그냥 올해 제가 한 상반기, 제 욕심은 상반기 한 2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희 회사는 IR은 하지 않습니다. 홍보도 하지 않아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실적이 증대되면 주가는 따라서 올라오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만 명도 뭐 돌파했다, 코스닥 150 지수 편입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가 작년 11월 달에 이제 기사가 난 건데,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이 있죠. 우리 회사는 코스닥에 지금 상장돼 있는데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한 1700개 정도 됩니다.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1700개 중에 저희 회사가 150 이내에 들은 거예요. 1700개 회사 중에 인카금융서비스가 152 이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 152도 뭘 의미하냐 하면 이 150개가 다 업종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제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금융 쪽에서는 우리 회사가 유일한 거죠. 이게 뭘 말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막 부양돼요. 너도 나도 대출 받았고 주식을 막 사. 근데 개인만 사는 게 아니라 기관도 사고 펀드도 사고 여러 가지 형태들, 외국인도 사고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의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회사를 사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야 손해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트에 담을 때 우리 회사께 1순위로 들어갑니다. 금융은 그냥 자동으로 인카금융 서비스를 사게 돼요. 왜? 얘네는 검증받은 회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인카 걸 사게 되는 거죠. 이게 안정적인 회사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작년에 했죠. 4.12%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소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소각을 하고 주식을 나눠드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커요. 근데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소각을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주주의 환원도 있고, 또 우리 회사는 사실 항상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이 ISF를 통해서 나눠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은 그 전에 저희가 상여금을 줬고, 그 다음에 대주주, 우리 아니면 보편적인 주주분들을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 인카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니시면 인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한 5천만의 대한민국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인카 금융 서비스를 모르죠.
그래서 브랜딩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6월 달에 인카 KLPGA 대회를 개최합니다. 돈으로는 얼마 안 들어 한 10억 좀 넘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더 헤븐이라고 골프장에서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하는 행사에,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 캠프,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하대요. 제가 오는데 뭐 이제 뭐 총괄별로 인원을 더 모집하라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베스트를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제이어스 총괄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격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거 이제 올해는 뉴질랜드를 가고 내년에 프라하 갑니다. 그래서 제이어스 총괄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전하셔서 ITA로 가서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면 상당한 챌린지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뭐 연봉이 보통 3억, 4억 이런 분들이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꼭 챌린지를 하셔서 ITA에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큰 이슈는 이제 1200%인데요. 7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게 이제 제도권에서 실시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쟁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는 그럼 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선은 저희가 25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인프라 이런 것들을 구축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상당한 돈을 들여서 전산을 지금 전체 다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버전하고 있는데, 이 키의 핵심은 뭐냐면 모바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영업을 손쉽게 하실 수 있게, 계약 사항이든 소득이든 지금은 이게 다 데스크탑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출근해서 IIMS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걸 다 모바일 버전으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작업이 이제 6월 말에 완결되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달 정도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월 달부터 또 1200% 룰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로직이 다 지금의 수수료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7월 달에 또 1200이니까 1200에 맞춰서 다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건 뭐 중복해서 사용하든 아니면 한 달 정도 늦어지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저희가 전산 시스템은 우리 회사가 가장 좋은 거 아시죠? 우리 회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저희가 이제 3만 명, 4만 명, 5만 명의 영업 가족분들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더 업버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저희가 6월 달에 오픈 예정으로 지금 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이어스 총괄에서 이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작성 계약이라든가 부당승환 경유, 수수용 부당지급, 특별이익적으로. 지금은 이 금감원에서 이러한 조사하는 것들의 기법이 상당히 거의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인스펙션 하는 거 보면 우리 회사도 작년에 받았거든요. 전체 감사를 받는데 그네들이 딱 픽해서 와요. 그러니까 픽해서 오는 건 이게 세금에 문제가 있겠다, 또는 계약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걸 찾아서 옵니다. 그걸 지금 AI로 거의 다 매칭시켜서 찾아요. 거의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이네들은 여러분들 계좌를 다 추적해 갖고 와요. 이해되시죠? 금감원은 계좌 추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A 설계사, 그러면 A 설계사의 계약, 수수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명 받았는데 시간대별로, 로케이션별로, 소득별로, 신고한 거 금액별로 다 픽해서 인스펙션을 오면 딱 여러분을 불러요. 또는 뭐 회사를 우리 담당자를 불러, 수수료 담당자를 해서 딱 막 질문해. 그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딱 자료를 내놔. 그러면 그날 쫙 이체된 내역부터 입금된 내역부터 다 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건당 뭐 1000만 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이어스 총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또 인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없으시죠? 네. 네. 몇 명 있어요, 저희 회사에. 다른 총괄.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강제해촉하고 형사 고발하고 막 피곤해. 그런 일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1200%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1200% 룰이라는 게 무언가 지금 손보 베이스로 손보 보장성으로 여러분들이 이달 100만 원 하셨어요. 전달에 신계약을 100만 원 하셨어요. 그럼 이달 25일 날 급여를 받으시죠. 그 100만 원에 대한 급여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메리츠, DB로 100만 원을 하셨어요. 전달에. 그러면 2월 25일 날 받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0만 원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50만 원 했어. 메리츠, DB, 하여튼 50만 원 했어. 그러면 얼마 받으세요? 15배. 그럼 50만 원에 15배면 얼마야? 750만 원. 이 정도 받으시죠? 뭐 하여튼 75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뭐 800, 900 이렇게 받잖아요. 자, 그런데 그 15배가 1200%라는 건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1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에서 1500만 원 받았어요. 그 다음 달에. 그런데 이 1500만 원이 1200만 원으로 준다는 겁니다. 1200만 원 안 되겠죠. 1200이 1년간 가는 거, 뭐 1100만 원이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득의 3, 40%가 또는 4, 50%가 줄어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거래 선지급하는 회사를 예를 들었지만 생보도 있고 또 뭐 종신도 있고 종목별로 많잖아요. 조금씩 틀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소득이 3, 40% 준다라는 겁니다. 이거래 받는 게. 이해되시죠? 그럼 1년에 받는 건 똑같아요. 1200%. 1년간 그렇게 줬으니까. 그럼 이제 이게 27년 1월부터는 4년으로 나눠준 4년으로. 그러니까 1200이 4년간 나눠서 주니까 1년 받고 1년에 8배, 그 다음에 뭐 2배, 그러면 1000이죠. 그 다음에 100배,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해서 늘어져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1200%라는 게.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어 간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유지율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많이 받는 거야. 내가 10만 원 했는데 150만 원, 160만 원 받는 거죠. 오늘 뉴스에도 나왔는데 어제 한경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는데 어느 생보사가 10만 원 하면 360만 원 이거래 줬다는 거예요. 시상 다 포함해서 정신 나갔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좋은 일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정상적인 형태로 발전을 해야지 비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곧 그 비정상적인 게 정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 뭐 저보다 오래 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유혹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인 거야. 내가 알아. 이거는 비정상적인 건데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벌었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일은 반드시 정상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순리고 이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것들로 해서 성공을 했어.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정상으로 찾아갈 때는 그 고통이 몇 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지른 거야. 다 우리가 한 건 아니야.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40명의 어느 누구가 이렇게 유지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원 보험회사가 보험료 받았는데 그래서 수수료를 그 다음 달에 150만 원 줬어. 그러면 15달은 유지해야 되잖아. 최소한. 그렇죠? 안 한다는 거지.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보험사는 뭔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뭐 700중신 이런 걸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선수가 아니래도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품을
진열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정상으로 지금 되돌리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지우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우리나라의 그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 회사가 1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1등급 받은 건 사실 제대로 된 지혜는 우리 회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받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5등급, 4등급, 3등급 받은 회사들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왜 인카에 와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와야 되는 거야. 왜? 다른 네가 다니는 그 회사는 없어질 거라고. 그 회사에 우리가 인생을 맡기고 다녀야 되겠어요? 왜 리크루팅을 10,000명 하는데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6월 달에 2,000명 하는데 3,000명도 할 수 있다고 JS 총괄이. 아니,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다니는 회사 계속 갈 거냐? 아니다라는 거지. 그럼 그 보험회사 다녀. 삼성생명이든 어디 다녀. 그 회사가 계속 갈 거냐? 안 간다고. 왜? 다 이렇게 지혜로 바뀌어. 그게 자회사잖아. 자회사. 그러면 그 시스템하고 인프라가 돼 있는 회사가 인카인데, 인카로 안 오면 그럼 어디 갈 거예요? 없어지는 회사 갈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 내부 통제가 유지율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지율로 점수를 이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등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 1등급을 받아야 삼성이든 뭐 여기 현대해상이죠. 뭐 손보사 중에 현대든 삼성화재든 하나생명이든 어디하고 우리가 상품을 팔게 되면 딜을 하게 되잖아요. 딜을. 수수료를 더 받아와야 우리가 더 드리잖아. 그렇죠? 근데 유지율이 나쁜데, 아니 네가 100만 원 했어, 신계약을.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50만 원밖에 안 들어와. 신계약 100만 원 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계속분이 50만 원밖에 안 돼. 이러면 보험회사가 우리하고 딜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냐 하면, 등급이 1등급을 유지 안 하는 지혜는 보험회사가 파트너로 선정을 안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너희하고 거래를 안 해 이렇게 못하니까 수수료를 낮추는 거죠. 낮추면 그 지혜는 고사되는 겁니다. 자, 1200% 룰도 어렵지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수수료 주는 걸 100만 원 했는데 이거에 1,500만 원 갔어. 그런데 그거 아니라 우리가 1,200만 원밖에 못 드려요. 근데 인카는 1,500만 원 줘. 또 다른 지혜는 1,200만 원밖에 못 줘. 그러면 그 지혜는 자연으로 소멸되겠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이게 지금 많은 경력자들, 제이어스가 작년에 한 리크루팅 인원을 보면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60%가 기존, 40%가 한 신입 정도인데, 기존은 이제 그네들이 뭐 돈을 받고 갔든 어느 경우든 간에 올 때 이제 정착지원금을 대부분 요구를 하죠. 그래서 정착지원금을 주고 데려오는데 이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착지원금도 1200% 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입을 하셔야 돼요. 신입을 해서 리크루팅해서 교육시켜서 정착시켜야 됩니다. 신입은 이 1200% 정착지원금 룰을 받지 않아요. 적용을.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신입을 더 리크루팅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00% 4년, 7년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한테는 기회예요. 누구한테는 위기라고. 예를 들어서 자, 대학교 신입의 요강이 발표됐어. 자, 2년 후에 이렇게 합니다. 3년 후에 대학교 신입생은 이런 형태로 모집을 하겠습니다. 논술을 강화하고 뭐 특별 전형을 뭐 더 비율을 높이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 좋은 데 가려면 일단 그 입시 요강을 잘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멍청해. 그래가지고
내 아들 무조건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해. 근데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을 자기가 하나도 몰라. 어떻게 코칭을 하냐고. 근데 입시 요강은 다 발표됐어요. 이제 1200%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이런 내용들은 미리미리 우리가 알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본력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 회사는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은 회사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GA 중에 하나금융서비스는 망하진 않겠죠. 하나생명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한 3만 6천 명이에요. 전체 설계사 규모가. 우리도 이제 2만 5천 명, 올해 말 3만 명 가면 올해 지나면 내년에 걔네들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은 다 아웃소싱 줍니다. GA화 되는 거예요. 전속도.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는 우리를 능가할 수 있는 회사는 없죠. 왜냐하면 한 회사 상품만 팔아가지고는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네들이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서 우리처럼 이러한 채널의 다변화, 다양화를 못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 한 2, 3년 후에 보면 다 소멸되고 몇 개 회사, 메이저급 회사들 하고 우리 회사하고 경쟁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손해보험 회사 중에 메이저 회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가 어디예요? 손해보험 회사 중에 5개 꼽으면 큰 거. 네? 삼성화재, 메리츠, DB손보, 현대해사, 뭐 KB손보 요 정도죠. 그 밑에도 있죠. 회사들이 많이 있죠. 뭐 흥국화재, 롯데화재, 또 뭐 있어요? 네? 농협손보, 또 AIG, 뭐 에이스 쭉. 그 나머지 회사들은 다 우리 회사보다 훨씬 시총이 적어. 이해되시죠? 롯데, 흥국은 저희 회사의 경쟁이 안 돼. 시총이 적어. 빨리 검색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본력 있는 GA, 나머지는 다 도태된다. 그래서 이렇게 타임라인이 지금 변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한테 가장 큰 건 이거죠. 1200 룰이 됐을 때 얼마나 타격이 올 건가 이런 건데 한 37% 정도 여기는 감소가 된다고 시뮬레이션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40만 명 보면 평균 한 300만 원 정도 받아요. 여기에 이제 300만 원 받으시는 분 없죠. 다 500만 원, 1000만 원 이 정도 받으시겠죠. 300만 원 받는 분이 40%면 300만 원에 40%면 120만 원이 줄죠. 그러면 300만 원 내가 올 받다가 120만 원이 줄어들은 그럼 얼마야? 에? 180만 원 받아.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 왜냐하면 쓰던 게 있거든요. 쓰던 게. 그래서 뭐 집은 50평 살다가 30평 가서 살 수 있어. 그런데 300만 원 받다가 180만 원 받고는 못 살아. 어렵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태되는 거야. 도태되고 어디 가냐? 뭐 그냥 음식점에 가서 알바하거나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해도 뭐 그 정도는 버니까. 내가 여자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 내가 남자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호주가 이렇게 해서 설계사 숫자가 40.7%가 감소된 거예요. 예.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이 예는 뭐냐? 금융의 패러다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K-팝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K-컬처는. 그래서 다 우리나라 오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니까. 금융은 미국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제도들이 변경이 다 미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판매 회사가 탄생되고 영업은 다 아웃소싱 돼서 GA가 하는, 곧 금융 판매 회사가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따뜻한 기업형 GA는, 여기 있는 기업형 GA는 이제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건데요. 뭐 나머지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안 돼. 될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리고 거기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가 그러면 이런 시스템과 인프라를 가지고 1200% 룰이 되고 보험 판매 전문 회사가 됐을 때 준비를 하고 가고 있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득은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자, 분급을 주든 2년을 나눠주든 7년을 나눠주든 내가 100만 원 했을 때 받는 1,800만 원, 1,500만 원이 나눠서 주는 것이 줄어들진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나눠서 받는 거야. 근데 이거에 많이는 못 주는 거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나눠서 주겠다. 그러면 그로스로는 똑같다라고 보면 전체 내가 받는 인컴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년을 버티면 돼. 돌아와서 다시 받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까지 힘든 거지. 4년을 지나면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2,5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네들은 항상 자동차를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험료로는 연간 20조가 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차는 다 굴러가잖아. 다 굴러가는 분들 만나서 자동차 보험 매년 가입하시죠? 그렇게 해서 내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하는 거 안내해 주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안내해 주고, 그게 인카 에인스입니다. 카링이 대면이에요. 에인스는 온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라인도 다이렉트도 다 해줘. 비교를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단 고객화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카링에 전화만 하면 여기서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약 체결까지 다 해줘. 우리 직원이 다 해줘. 자동차 보험을 다 해준다고. 그러면 10% 줘요. 10%.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한 얼마 돼요? 한 50만 원, 70만 원 되죠. 1년에 내는 보험료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10대면 500만 원이고 20대면 워킹데이 20일 보면 하루에 한 대씩 하시면 돼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한 1,000만 원 되죠. 그러면 10%면 얼마예요? 100만 원. 자, 일단 100만 원 벌어야 돼. 이해되셨죠? 근데 그분이 그럼 당장 나한테 자동차 보험 가입하냐?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서비스를 해주면 돼. 카링에서. 그냥 매번 공짜로 안내해주고 회사에서 다 해줘. 다 해줘. 자동차에 관련된 컨텐츠를 다 무료로 제공해서 사용할 수 있게 2,500만 명한테 다 해줘. 언젠가 자기가 들겠지. 왜? 보험 들어야 되잖아. 자동차 보험은. 그렇게 들든 아니면 다이렉트로 들든 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인카에이스는 여기서 이제 다이렉트를 처리해주고 DB도 게더링해서 분배하고 배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솔루션도 제공을 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건 헥사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헥사곤 여러분들 꼭 투건인 자격증을 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의 아들인데, 이 친구가 이제 서울대 경영 나와서, 서울대 경영학 가면 수재죠. 지금 법학과가 없으니까. 근데 나와서 이제 외국에 갔다가 들어와서 로스쿨하고 김앤장을 간 거예요. 근데 얘가 집이 삼성동인데 김앤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죠? 광화문 쪽에 있어요, 사무실. 얘가 계속 한 달 내내 택시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는 거야. 한 달 내내. 그 택시비가 100 몇십만 원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택시 안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걔가 그걸 견뎌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김앤장에서 훈련을 안 하면 나와서 개업도 못하고 다른 회사에 사내 변호사 가기도 힘든 거예요. 급여는 좀 주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지. 여러분들 지금 그런 친구들이 수두룩해. 로스쿨 나와서. 그 인재들이, 그네들이 법무법인, 우리가 아는 법무법인들 있죠. 대형 로펌, 김앤장, 율촌, 광장, 화우, 또 뭐 있어요? 뭐 이런 데들 가면 한 1억 좀 넘게 받아. 우리 그렇게 처절하게 일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택시 타고 한 달 내내 다니면서 택시 안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변론서 작성하고, 뭔가 자료 찾고, 이렇게 일하냐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 딸한테도 이런 얘기하고, 제 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 정신 차려라. 무슨 생각하면서 사냐. 우리는 100만 원 하면 그 다음 달에 1,500만 원, 그 100만 원이 어렵지만 거기에 비해서 어렵다? 그거는 모르죠. 상대적인 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제가 정말 궁금한 거야. 이러한 노력 없이 돈을 벌고 싶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라고. 투건인 자격을 내가 안 따고, 누구는 900억, 800억 제가 만난 사람들처럼 한 달에 5천만 원, 6천만 원 버는데 그 버는 돈만 보고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저거는 좋네. 저렇게 나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시험을 안 봐. 말이 되냐고. 이건 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네들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사내 변호사로도 가고 개업하면 돈을 더 벌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이제 카링에 관련된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다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회사가 제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회원만 가입시켜서 그네들이 여기서 이용하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보험은 가입하게 되니까 가입하게 해주시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다 배서, 만기 알림, 담당자가 다 카톡으로 다 상담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고객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클릭 다이렉트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렉트에 대한 뭐 법인도 하고 이륜차도 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륜차도 다 다이렉트로 보험 다 가입해요. 배민도 가입하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도 다 보험 가입합니다. 근데 이거 안 하셔도 돼.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객들부터 자동차 보험을 소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투건인인데요. 이건 아무리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해. 이해를 하는데 안 하려고 해. 정말 아주 힘들어 죽겠어. 우리 회사 지금 이게 1년간 평균 수익률이 13.86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이 투자해서 연간 13.86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까? 물론 낼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PB를 하시면 돼.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밸런싱 쿼터별로 해주기 때문에 그냥 13, 14% 수익률 낸다. 그러니까 고객분한테 만나서 자 10% 이상 날 수 있습니다. 수익 1억 맡기면 1,000만 원 벌어요. 해야 안 해? 하지. 그런데 그 돈이 어디가? 유사수 신행이 아니야? 혹시 네가 내 돈 가져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퇴직연금 우리가 자문자산 지금 4입니다. 어디에? 삼성증권에. 그래서 여러분들 M탑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삼성증권에 들어가셔서 투자자문사 검색해서 자 헥사곤이 여기에 4입니다. 1,000몇백억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면 그분이 내 돈이 들어가서 내 지문으로 내가 관리하는구나. 그러면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뭐 그건 이제 고객의 돈이 내가 얼마 버냐 이거지. 내가. 자, 일단 36세 2억 30세 자녀한테 1억 줬어. 1억 주면 걔가 64세 되면 64억 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손주가 태어날 때 1억 주면 걔가 6세 되면 2억. 그 다음에 38세 되면 128억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 직원도 그래.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 손주가 태어났는데 내가 바로 2천만 원 헥사곤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못 찾게 했지. 내 계약서 썼어. 딸 불러가지고. 너 네 아들 것이면 절대 찾으면 죽여버릴 거야. 저도 했어요. 자, 그러면 3억은요. 3억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2주택, 3주택 이상자들 다 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퇴직하는 자들, 베이비 부머 세대들 지금 쏟아져 나오거든. 3억은 충분해. 3억을 33명 하면 100억이죠. 100억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올해 내에 100억 하면 얼마 벌어요? 5천만 원 1년에. 그러면 40년 되면 얼마 벌어요? 20억. 자, 여러분들 네트로 현금을 20억 마련, 물론 뭐 다 마련하실 수 있죠. 여기 계신 분들 마련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아. 왜냐하면 뭐 부동산에 잠겨 있고 또 아무튼 뭐 금 사가지고 금 팔아야 되고 이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20억을 벌 수 있어.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나와. 이게 피 베이스라고. 제가 우리 회사가 지금 비욘드 인슈어런스 하는 건 이렇게 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미션 베이스,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 얼마 받고 시상 얼마 받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롱런 베이스로 내 홀 라이프에서 20억, 30억을 벌게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만들어서 해도 15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안 해.
안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면 니네 회사, 우리 회사에서 누가 하는지 아세요? 우리 회사에서 연봉 20억 되는 분이 계세요. 20억. 근데 저희가 지금 여기 100억을 넘게 넣었어. 그래서 그건 매달 지금 한 7천만 원 좀 안 되게 나와.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1,000만 원, 1,100, 1,200, 1,300, 2천만 원 자기가 나한테 만나서 하는 얘기가 사장님 제가 딱 1,000억까지만 하고 은퇴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그분 1,000억 할 것 같아. 1,000억 하면 얼마요? 매달 5천만 원이야. 아니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고. 왜 못하냐고. 다 돈 벌자고 나오시는 거 아니야? 이 자리에 돈 벌려고 나와서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뭔가 치열함이 있어야지. 챌린지를 해야지. 근데 그네들보다는 내가 더 낫다고. 인카에 계시는 제이어스 총괄 여러분들이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거예요. 저 이제 다 설명드렸어요. 1200%에 어떻게 회사가 대응하는가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설계사 만났을 때 니네는 1200% 어떻게 대응하니? 니네 회사는 뭐가 있니? 없어. 나쓰니야. 우리 회사는 이런 거야. 너 내가 20억 벌게 해줄게. 나이 만약에 30이야. 그러면 그가 70세 될 때까지 20억 벌어. 여러분 30살 친구 만나서 내가 너 20억 벌게 해줄게. 와, 안 와? 오지. 너 나한테 하루에 100대씩 맞을래? 맞지? 그렇지 않아요? 20억 벌면 한다고. 여러분 버실 수 있으세요? 저도 하고 싶어. 저도.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은퇴하고 하려고. 저도 몇 억 했거든요. 너무 쉬운 거야. 불러서 내 걸 딱 보여주면 끝나. 엠탑에 내 퇴직연금 우리 전직원께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딱 보여주고 내 지문 딱 찍어서 일해 수익률 바로 하는 거야. 저도 한 몇 억 했거든요. 내가 얘기해서 제가 영업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시험 일자가 5월 31일이야. 그러니까 시간 많죠. 접수는 4월. 100% 여기 계신 분들 다 접수하시고 만약에 이거 접수 안 하면 상무님 접수 안 하신 분들은 다음부터 교육 참석을 못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그 와서 교육받고 뭐 상품 설명 아무리 들고 수수료 설명 들고 하면 뭐 하냐고. 돈이 안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는데 안 해. 그러면 참석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내년까지 올해 말까지 안 된다 그러면 내용 증명 다 보내고 정리해버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대출인데요. 대출은 뭐 이제 항상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내해주고 우리가 받는 거니까. 소개 수수료.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칵테일 투어인데 저희가 여행사를 인수했는데 이거 이제 이런 거예요. 여행을 하면 막 이래. 어디 ISF 간다 그러면 막 검색해. 그래가지고 홈쇼핑의 단가를 가지고 비교하고 막 이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런데 사실은 제가 여행사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퀄리티 있는 행사를 해라. 돈 때문에 구애받으면 받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 행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소개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거기 2%를 드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사는 이렇게 갑니다. 분급으로 가는데 우리는 자문 수수료 여러분들 소득, 또 대출 상담 수수료, 자동차 보험, 여행 소개 수수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줄어드는 것들을 최대한 보전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금 원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비욘드 인슈런스는 회사가 금융그룹으로 가는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카링을 통해서 뭐 사회 공헌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투자, 대출, 홍보, 레저, 저축, 리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만 안 돼 있어요. 맨 끝에 여기까지는 다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사를 하나 인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손해 사정 업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업한 다음에 이제 그 애프터가 보상 처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시냐. 우리 전 직원은 AI를 씁니다. 그래서 AI에 관련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직원은 승진을 안 시켜요. 연봉도 안 올려줘요. 우리 회사는. 직원도 더 이상 안 뽑아요. 기존은 신입은 뽑지만 다 AI로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 로봇 메이크 로봇.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 만들 때 사람이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한 재생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AI에 관련된 이런 콘텐츠를 다 인터그레이션해서 통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비서로 제공하는 겁니다. 비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AI를 인카에 다니시면 비서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만날 때 얘가 다 해줘. 데이터든 뭐든 AI 비서가 다 해주고 여러분들은 결심해서 클로징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회사가 가는 비전이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들은 물론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있죠. 25일 날 급여 때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급여를 보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켜왔던 철칙이에요.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먼저 급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입사원부터 급여를 줍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받습니다. 물론 회사가 돈이 없어서 제가 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없죠. 이게 우리 회사의 경영 철학입니다. 우리는 영업하시는 여러분들을 첫째 회사의 목표와 가치, 비전을 공유하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고 우리 경영진이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이러한 시스템, 인프라 모든 것들을 구축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들은 your success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는 우리 2만 명, 3만 명, 4만 명, 5만 명 현장에서 영업하시는 영업 가족분들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우리 회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해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